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조건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데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히 잘 지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어야 안심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마음이 놓인다. 그래서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든 그저 아는 사람이든 심지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불편해진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따뜻함보다 싸늘함이 먼저 올라온다. 왜 그럴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인간적인 마음의 반응이라고 본다. 이 마음은 악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뒤처지지 않았는가? 나는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확신이 없을수록 타인의 성공은 위협처럼 느껴진다. 그 사람이 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아주 빠른 계산이 일어난다. 저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이다.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조용하다. 저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는 불안하다. 이 비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다고 느끼지조차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무명에서 비롯된 자동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깨어있지 않은 마음은 늘 비교하고 나누고 위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위계 속에서 자신이 아래에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바로 고통으로 기울어진다. 이 고통이 바로 질투이고 분노이며 좌절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비난한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나는 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 자기 비난조차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일 뿐이다. 부처는 마음을 선과 악으로 쉽게 나누지 않았다. 대신 이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는지를 보라고 가르쳤다. 남의 성공 앞에서 불편해지는 마음은 나의 가치가 외부의 기준에 묶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행복이 상대적인 것이 되면 타인의 기쁨은 곧 나의 결핍처럼 느껴진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기쁨과 고통을 오락가락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먼저 정확히 보는 것이다. 아, 지금 내 마음은 비교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은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은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질투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질투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자리. 여기서부터 전환이 시작된다. 불교에서 수기심이라는 가르침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기심은 단순히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는 도덕적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에 가깝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 때가 많다. 노력했기 때문에 비교가 생기고 진지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 그래서 불교는 이 마음을 밀어내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항상 다른 사람의 삶을 옆에 두고 나를 판단한다. 그러는 한, 행복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내가 앞선 것 같아도 내일은 누군가가 더 앞서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는 말한다. 비교 위에서 세워진 행복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고. 이 가르침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남이 잘 되었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 생겨난 현상임을 알아야 한다. 현상은 변한다. 조건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이 가능성을 믿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깨달음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질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분노도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수기심이라는 수행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남의 기쁨을 빼앗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지금 이 마음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공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부러움일 수 있고 속으로 깊이 숨어있는 감정은 분노일 수 있다. 이 분노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다. 그저 마음 안에서 조용히 굳어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다. 상관없다. 나도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매우 섬세하게 바라본다. 겉으로 드러난 말보다 마음이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생겨나는 이 분노는 상대를 해치고 싶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분노의 뿌리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내가 뒤처졌다는 생각,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바로 성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냄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만을 뜻하지 않는다. 좌절, 억울함, 불공평하다는 느낌,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성냄의 다른 얼굴이다. 그래서 부처는 성내지 말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렇게 물었다. 그 분노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분노는 나를 공격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감정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나를 더 고립시키고 더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데 있다. 타인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관계가 멀어지고 스스로를 숨기게 된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선다. 하나는 이 분노를 부정하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이 분노를 인정하고 이 마음을 이해하려는 길이다. 불교의 수행은 언제나 두 번째 길을 택한다.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마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바라본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나는 왜 이 사람의 성공이 이렇게 불편할까? 나는 왜 이 장면에서 마음이 아플까? 이 질문은 나를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같은 편이 된다. 이때부터 성냄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성냄은 이해받지 못할 때 가장 강해지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고 본다. 그래서 분노를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할수록 그 분노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냉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혐오가 된다. 그러나 성냄을 성냄으로 알아차릴 때 상황은 달라진다. 아, 지금 내 마음은 상처받았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은 인정받고 싶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쉰다. 이 숨 쉴 공간이 생겨야 수기심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진다. 수기심은 억지로 만드는 감정이 아니다. 마음이 조금 넓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상태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기심을 훈련하기 전에 반드시 성냄을 이해하라고 말한다. 성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뻐하려고만 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은 연기와 같아서 혼자 있을 때는 다시 분노로 돌아간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으려면 먼저 타인의 성공 앞에서 괴로워하는 나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은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이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연습이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분노가 올라오면, 아,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볼 수 있고, 질투가 올라오면, 아, 질투가 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기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다. 타인의 성공을 보며 완전한 기쁨이 아니더라도 완전한 분노가 아니라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마음은 항상 극단에서 중도로 이동한다.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날카롭고, 조금 덜 비교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 미세한 변화가 쌓일 때 어느 순간 타인의 성공이 더 이상 나의 고통이 되지 않는 날이 온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은 결과로 찾아온다. 이렇게 성냄을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사람은 비로소 타인의 기쁨을 바라볼 준비를 하게 된다. 아직 완전히 기쁘지 않아도 괜찮다. 아직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이 태도가 수기심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서울의 한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민수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늘 성실했고 주어진 일은 미루지 않았으며 야근이 필요하면 불평 없이 남았다. 상사에게 크게 혼난 적도 없고 동료들과 심하게 다툰 적도 없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김민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에게도 나름의 자부심은 있었다. 남들만큼은 한다는 생각, 적어도 뒤처지지는 않았다는 믿음. 그래서 마음속 어딘가에는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아주 조용히 비교라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같은 해 입사한 동기 박지훈이 있었다. 둘은 입사 초기부터 자주 함께 일했다. 회의가 끝나면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야근이 길어질 때면 서로 농담을 던지며 버텼다. 김민수는 박지훈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한 사람이었다. 일도 잘했고 말도 부드러웠으며 상사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는 타입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확실히 다르다. 지훈이는 뭔가 될 것 같다. 김민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다. 나도 똑같이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버텼는데, 이 생각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사람은 각자 다르고 평가는 여러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마음은 이해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결정적인 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팀 회의 시간에 박지훈의 승진 소식이 발표되었다. 회의실 안에는 박수가 울렸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축하를 건넸다. 김민수도 박수를 쳤다.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정말 잘 됐어.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표정도 크게 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손이 차가워졌다. 머리가 멍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김민수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축하할 일인데, 기뻐해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 분노는 박지훈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박지훈은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뭐지?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질문은 김민수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했다. 출근길이 무거워졌고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으며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졌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쉬지 못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동기들의 근황을 훑어보다가 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는 이직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프로젝트 성과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이름은 조용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바깥으로 끌려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상태. 김민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우연히 들른 작은 서점에서 얇은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불교 관련 에세이였다. 특별한 기대 없이 펼쳤는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타인의 기쁨 앞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은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김민수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그 문장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의 마음을 바라보다 있었다. 괴로움은 게으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지함에서 나왔다는 말. 그날 밤, 김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다르게 바라보았다. 이 분노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생긴 거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불교에서는 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다. 마음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편에 서는 순간, 그 이후로 김민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문장을 떠올렸다. 아직 기쁘지는 않다. 하지만 이 마음을 미워하지는 말자. 그는 여전히 박지훈의 성공이 불편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 감정에 완전히 잠식되지는 않았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불편함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바로 이 미묘한 차이를 키워가는 과정이다. 김민수의 마음 속에서는 아직 수기심이 완전히 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노는 조금씩 그 자리를 잃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비교를 멈추게 하는 질문이다. 타인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묻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수기심으로 가는 길은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시작된 길이었다. 수기심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이상적인 태도로 이해한다.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라. 남의 성공을 축복하라. 질투하지 말라. 이 말들은 옳지만 마음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말은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김민수 역시 그랬다. 그는 불교 책을 읽으면서도 수기심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주 멈칫했다. 이건 너무 높은 경지 아닐까?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의 마음 속에서는 수기심이 마치 아주 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수기심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감정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연습에 가깝다. 수기심은 남의 기쁨을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남의 기쁨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다. 부처는 마음을 넓히라고 말했지 마음을 속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기심의 출발점은 기쁨이 아니라 안전이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감각, 이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 김민수는 이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누군가 또다시 박지훈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김민수의 마음은 순식간에 굳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다. 불편함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그를 삼키지는 못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았다. 지금 나는 또 비교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또 나를 작게 만들고 있구나. 이 말은 자기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부른다.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알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다. 그리고 그 느슨해진 틈으로 다른 시선이 들어온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을 살고 있고 나는 나의 인연을 살고 있다. 이 문장은 김민수의 마음에 아주 조용히 스며들었다. 수기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남의 성공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도 않고 남의 성공을 내 실패로 만들지도 않는 상태. 그저 각자의 삶이 따로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자라면 타인의 기쁨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김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박지훈을 떠올릴 때 이전과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다. 저 사람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 질문은 비교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었다. 적대에서 비롯된 질문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질문이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자비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상대의 삶에도 나와 같은 무게의 고민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다. 김민수는 이 태도를 통해 조금씩 숨을 쉬게 되었다. 예전에는 타인의 성공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다면 이제는 그 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수기심을 자라게 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남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기 때문이다. 수기심은 결국 자기 삶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남의 길이 그렇게 눈부시게 보이지 않는다. 김민수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방향을 묻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상태라고 말한다. 비교로 흩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과정. 이 과정에서 수기심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 어느 날 박지훈이 직접 김민수에게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김민수는 잠시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그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 순간 김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박지훈을 경쟁자로만 보았지 동료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기심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비교가 사라질수록 사람은 다시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수기심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다. 기쁨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해진다. 김민수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었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수기심이 뿌리내리는 자리다. 이 마음의 토대 위에서 사람은 점점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수기심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덕목이 아니라 마음이 안전해질수록 저절로 자라나는 삶의 태도다. 이 길은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넓은 마음은 사랑, 연민, 기쁨, 평온이야. 사람들은 흔히 이 네 가지를 고결한 이상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가 말한 이 마음들은 멀리 있는 덕목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자주 상처받는 지점에서 자라나는 마음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해받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기쁨이다.
타인의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은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분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민수는 이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서서히 알게 되었다.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다. 분노는 조용히 쌓인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노력이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 이 감정들이 말없이 쌓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라는 장면을 만나면 그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한꺼번에 흔들린다. 불교에서는 이 분노를 잘못된 마음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분노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느냐다. 밖으로 향하면 관계가 상처입고 안으로 향하면 자신이 무너진다. 그래서 부처는 이 분노를 다른 마음으로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분노를 이해하라고 했다. 이 분노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 있을 때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는다. 김민수는 자신의 분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욕구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욕구를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하려 할 때 생긴다. 남이 앞서가면 나는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고 남이 빛나면 나는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불교의 수행은 이 구조를 끊는 데 있다. 어떻게 끊는가? 기쁨을 통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흥분이나 쾌락이 아니다. 안도의 기쁨, 숨이 트이는 기쁨,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쁨이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 이 안도감이 분노를 서서히 녹인다. 김민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 사람이 잘 되었다고 해서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은 아주 단순하지만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동안 그는 세상이 하나의 좁은 무대라고 믿고 있었다. 누군가 앞에 서면 누군가는 밀려나야 하는 무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람마다 서 있는 무대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며 방향도 다르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는다. 기쁨은 이 자리에 들어온다. 이 기쁨은 남의 성공을 축하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저 마음이 덜 아프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기쁨의 씨앗이 싹튼 상태라고 말한다. 씨앗은 억지로 키울 수 없다. 조건이 맞을 때 저절로 자란다. 김민수는 이후로도 여전히 흔들렸다. 완전히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지금 또 아프구나. 아, 지금 또 인정받고 싶구나. 이 말은 분노를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분노를 진정시킨다. 이때 기쁨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텼다는 기쁨.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기쁨.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기쁨. 이 작은 기쁨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타인의 성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넓은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연민이 깊어지면 분노는 약해지고 평온이 자리 잡으면 기쁨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김민수는 이 연결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박지훈이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김민수의 마음에는 예전과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저 사람도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 생각은 비교가 아니라 연결이었다. 그 순간 김민수는 아주 짧은 기쁨을 느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라는 기쁨. 이 기쁨은 누군가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분노는 기쁨으로 전환된다. 억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다. 분노가 차지하던 자리에 이해가 들어오고 이해가 머물던 자리에 기쁨이 들어온다. 이 변화는 조용히 일어난다. 그러나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 김민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수기심은 남을 위한 덕목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해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예전보다 말을 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평가하거나 속으로 점수를 매기지 않게 되었다. 저건 잘했다. 저건 별로다. 저 사람은 운이 좋다. 저 사람은 타이밍이 좋다. 이런 생각들이 전보다 훨씬 느리게 올라왔다. 그리고 올라와도 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덜 휘둘리는 상태라고 말한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한 상태. 김민수는 회의 시간에도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자신의 몸이 먼저 굳어졌다.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반응이 약해졌다. 칭찬을 받는 사람의 말이 귀에 더 잘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준비를 했을까? 이 질문은 경쟁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다. 배움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불교에서는 이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경쟁은 항상 나와 너를 갈라놓지만 배움은 나와 너를 같은 선 위에 놓는다. 김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말을 조금 더 아끼고 귀를 조금 더 열고 있었다.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졌다.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김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편해졌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편해졌다는 것은 아마도 날카로움이 줄어들었다는 뜻일 것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날카로움을 고통의 신호로 본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비교하고, 항상 대비하는 마음. 이 마음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김민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긴장 속에서 살았는지를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긴장이 풀리자 관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들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늘 혼자였다. 그러나 요즘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조금 덜 외로웠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결감이 아주 미세하게 생겨난 것이다. 이 연결감은 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가 잠시 쉬는 상태다. 김민수는 박지훈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느꼈다. 이전에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계산했다. 내가 더 나은가? 저 사람이 더 앞서는가? 이 계산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계산이 줄어들자 대화는 가벼워졌다.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늘었고 말의 끝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박지훈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많이 불안했어. 그 말은 김민수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항상 잘 될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불안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 이 깨달음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바로 이런 순간에 자란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 이 인식은 자연스럽게 수기심을 깊게 만든다. 왜냐하면 기쁨과 불안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민수는 이후로 타인의 성공을 볼 때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었다. 그 성공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시간들, 불면의 밤, 결정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걱정. 이것을 상상하는 순간 마음은 자동으로 비교를 멈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비교하지 않는 능력이다. 김민수의 일상은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출근했고, 여전히 일했고, 여전히 피곤했다. 그러나 마음의 에너지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남의 성공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흔들림이 하루를 지배하지 못했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덜 끌려다니는 상태다. 김민수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덜 묶여 있었다. 그리고 이 덜 묶임이 조금씩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수기심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말과 행동과 관계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마음이 넓어지는 방향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좁아지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그 차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억은 앞으로도 김민수의 삶을 조용히 이끌어갈 것이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많이 흔들린다. 회사에서의 비교는 그래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 사이의 비교는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 김민수는 이 사실을 자신의 삶에서 또 한 번 마주하게 되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다.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형의 이야기가 나왔다. 형은
최근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부모님의 말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김민수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그러나 마음은 또 다른 반응을 보였다.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조여왔다. 회사에서 느꼈던 감정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다. 이 아픔에는 비교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싶다는 오래된 바람이 함께 섞여 있었다. 어릴 때부터 김민수는 형과 자주 비교되었다. 형은 적극적이었고 말이 많았고 눈에 잘 띄는 아이였다. 김민수는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고 뒤에서 따라가는 편이었다. 그 비교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이가 더 잘 보였는지의 문제였다. 불교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씨앗은 특정한 조건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운다. 형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김민수의 마음 속에서 그 오래된 씨앗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말없이 웃으며 대화를 넘겼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혼자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다. 아, 지금 어릴 때의 마음이 다시 올라오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통 속에 빠져들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바로 이런 순간을 뜻한다. 감정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생기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상태. 김민수는 식사가 끝난 뒤 잠시 혼자 산책을 나갔다. 밤 공기가 차분하게 마음을 감싸주었다.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이 질문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답은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아직도 부모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싶구나. 이 깨달음은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왜냐하면 이제야 자신의 진짜 욕구를 정직하게 바라보다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욕구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욕구를 어디에 묶어두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타인의 성공과 실패에 묶어두면 고통은 반복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면 성장은 시작된다. 김민수는 그날 밤 형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많이 바쁘지? 그래도 몸은 챙겨. 그 메시지는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걱정이 올라온 순간에 보낸 것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 자신에게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불편함 속에서도 연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선택이 바로 수기심의 확장이다. 수기심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 며칠 뒤 오랜 친구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이수진은 최근 결혼과 함께 안정된 삶을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삶을 부러워했다. 김민수 역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의 말과 함께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있을까? 이 질문은 친구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감정은 그를 더 작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 감정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볼 수 있었다. 이 허전함은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친구의 행복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선택과 인연이 만든 결과일 뿐이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힘이라고 말한다. 타인의 삶을 거울로 삼되 채찍으로 삼지 않는 태도. 김민수는 점점 더 자주 이 태도를 선택하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비교가 줄어들자 관계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말의 온도가 달라졌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아졌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깊이 바꾼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이런 상태에 가깝다. 크게 웃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타인의 성공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 김민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수기심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가족의 식탁에서, 친구의 소식 앞에서, 아주 사소한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연습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연습은 그를 조금씩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마음은 이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은 한 번의 생각으로 완성되지 않고 수많은 작은 선택으로 조금씩 깊어진다. 김민수는 이 사실을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타인의 성공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거의 보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항상 평온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불쑥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고 뜻밖의 비교가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점은 그 감정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아침에 출근하며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누군가의 성과 소식을 보게 될 때 김민수는 잠시 화면을 내려놓고 숨을 한 번 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지금 나는 또 비교하고 있구나. 이 말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다. 그저 현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였다. 불교에서는 이 짧은 멈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이 멈춤이 없으면 마음은 자동으로 옛 습관을 반복한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멈추면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생긴다. 김민수는 그 가능성을 매일 아주 작게 연습했다. 회사에서 동료가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았다. 저 사람의 노력은 저 사람의 삶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말을 덧붙였다. 내 삶에도 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 문장은 마음을 단번에 기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음을 안정시켰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항상 밝고 환한 감정이 아니다. 때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가 가장 깊은 기쁨이 된다. 김민수는 이 사실을 점점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돌아볼 때
그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오늘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성과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앞섰는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민수는 아주 잔잔한 기쁨을 느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은 알고 있다는 기쁨. 불교에서는 이 기쁨을 내적 신뢰라고 부른다. 이 신뢰가 쌓이면 타인의 인정은 덜 절실해진다. 인정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민수는 주말이면 혼자 걷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한 명상은 아니었다. 그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그는 자주 이런 말을 자신에게 건넸다. 괜찮다. 지금도 충분하다. 이 말은 자기 최면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불교에서는 이 태도를 자기자비라고 말한다. 자기자비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기쁨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자기 자신을 항상 몰아붙이는 마음은 남의 성공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김민수는 자기 자비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실수한 날에도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았고, 성과가 없는 날에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았다. 이 변화는 수기심을 더 깊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너그러워질수록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너그러워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박지훈이 또 다른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김민수는 이전과 달리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 저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있구나. 그 마음에는 억지로 만든 기쁨도 눌러놓은 분노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평온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중도에 서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괴로워해야 할 이유도 없는 상태. 이 중도에서 기쁨은 아주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김민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수기심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꺼내 쓰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매일의 말, 매일의 생각 속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쓴 순간,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순간,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인 순간, 이 모든 것이 수기심의 토양이 된다. 이 토양 위에서 기쁨은 조용히 자란다. 그리고 이 기쁨은 누군가의 성공에 의존하지 않는다. 김민수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타인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자유는 소리 없이 그의 삶 전체로 퍼져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김민수는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이유를 찾고 의미를 붙이려 했다. 왜 덜 화가 났을까? 왜 오늘은 비교가 줄었을까? 이 변화는 얼마나 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질문들조차 조용해지고 있었다. 마음은
설명될 때보다 머물 때 더 깊어진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 안정된 자리로 돌아간 상태라고 말한다. 애써 붙잡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리. 김민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과 다른 감각을 느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 사라져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가 앞서갈 수 있고 누군가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빛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다. 이 차이는 아주 크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휘청거리지 않는 상태다. 김민수는 타인의 성공 소식을 더 이상 미리 상상하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앞당겨서 괴로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일만 차분히 해나갔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방식이다.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비교할 시간이 없다. 비교는 항상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타인을 비교하고 현재의 나와 미래의 타인을 비교한다. 그러나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그 어떤 비교도 완성시키지 못한다. 김민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이 변화를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예전처럼 마음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렸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존중에 가까운 태도다. 불교에서 말하는 존중은 상대를 나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를 나의 기준 위에 올려놓지도 않고 나의 기준 아래에 두지도 않는 것. 그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 위에서 수기심은 아주 자연스럽게 흐른다. 기뻐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부드럽게 반응한다. 김민수는 이 상태를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박지훈이 또 하나의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그 소식을 들은 뒤 그는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살폈다. 분노도 없었고 질투도 없었으며 억지로 만든 축하도 없었다. 그저 아, 그렇구나라는 잔잔한 이해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아주 희미한 따뜻함이 가슴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불교에서는 이 따뜻함을 자연스러운 기쁨이라고 말한다. 만들지 않은 기쁨, 노력하지 않은 기쁨, 그저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저절로 들어오는 기쁨. 김민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수기심은 어떤 감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비교를 덜어내고 자기 비난을 덜어내고 두려움을 덜어낼수록 기쁨은 본래 있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본래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 마음은 누군가의 성공에도 누군가의 실패에도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다. 오히려 더 따뜻하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자기 자신과 화해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김민수는 자신의 삶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직장을 옮기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성취를 갑자기 이루지도 않았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타인의 성공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불교에서는 이 가벼움을 해방의 징후라고 말한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묶임이 느슨해진 상태. 김민수는 이제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그 마음과 싸우지 않았다. 아, 아직 이런 마음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 마음이 지나가도록 두었다. 마음은 붙잡지 않을 때 가장 빨리 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그는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앞으로도 그의 삶을 조용히 지켜줄 것이다. 수기심은 더 이상 그가 연습해야 할 덕목이 아니었다.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숨 쉬고 있었다. 타인의 기쁨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쁨이다. 어느 날 김민수는 아주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특별한 성취도 없었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다.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조용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순간이 예전에는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 누군가를 넘어서지 않으면 의미 없는 하루처럼 느껴졌던 시절. 그 시절의 자신이 이제는 조금 멀게 느껴졌다. 불교에서는 이 거리를 집착에서 벗어난 거리라고 말한다. 김민수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비교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필요 없어지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타인의 성공이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위협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다. 그저 자기 삶의 중심이다. 김민수는 주변 사람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볼 때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선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러움은 존중으로 바뀌었다. 존중은 기쁨의 문을 연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기심은 바로 이 문을 여는 마음이다. 남의 기쁨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지 않는 마음. 그 기쁨이 내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용기에서 나온다. 자기 삶을 신뢰하는 용기. 김민수는 더 이상 자신의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고 각자의 계절이 있다. 불교는 이 단순한 진리를 수없이 반복해서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김민수 역시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 되었다. 경험이 된 가르침은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젊은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 웃음에는 체념도 없었고 억지 긍정도 없었다. 그저 이제는 이래도 괜찮아졌구나라는 확인이었다. 불교에서는 이 확인을 마음의 성숙이라고 부른다. 성숙한 마음은 자신의 그릇을 있는 그대로 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선택한다. 김민수는 분노와 비교 대신 여유와 신뢰를 담기로 선택했다.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선택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그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을 때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세상과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 자비, 연민, 기쁨, 평정, 이 네 가지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수기심이 자라면 자비는 깊어지고 평정은 안정된다. 김민수의 삶은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 앞으로도 흔들릴 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자리, 자기 자신을 적대시하지 않는 자리, 이 자리에서 행복은 조용히 숨쉬고 있다. 아주 크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행복, 누군가의 성공에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의 실패에도 우쭐해지지 않는 행복, 이 행복은 수기심에서 태어나 지혜로 자란다. 그리고 이 지혜는 삶을 부드럽게 만든다. 김민수는 이제 알고 있다. 행복은 앞서가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깊다. 그리고 이 깊이는 앞으로도 그의 삶을